제목은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창의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제목은, 그래서 제목을 하나의 관점은 실패를 부른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싱글 포인트 페일루어, 그래서 창의적 발상으로의 전환.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규격에서 공업 규격 뭐 이런 것도 있고, 상품 어떤 규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공업대, 그러니까 공대 쪽에 있는 분들은 특히 어떤 규격에서 이제 벗어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생각의 규격입니다. 이거는 생각의 규격, 어떤 물건의 규격이 아니고 생각의 규격. 그래서 그 규격이 규격화와 획일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잃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것도 일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또 내 생각도 일리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타진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그런 생각 훈련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개 이제 답을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창의성과 다양성을 좀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떤 자원 같은 거,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버리면, 뭐든지 그냥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자원이고, 그것을 활용하면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버려지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그것을 쓸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좋은 어떤 그 작품이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러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그냥 버려지는 자원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돼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 저쪽 그 가평 쪽에 있는 그 남이섬이라는 섬이에요. 남이섬. 남이섬 혹시 가보신 분? 언제 최근에 가봤어요? 작년이면 최근이네. 이거 봤습니까?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비슷한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이섬이 사유지예요. 사유지인데, 그 원래 사장이 남이섬을 계속 운영을 한 20년 이상 하다가 도저히 이게 적자가 계속 돼가지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했어요.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했는데, 거기에 응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놨다가 한번 보세요. 강우현이라는 사람인데, 강우현이라는 사람은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 홍대 시각디자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학교를 같이 다닌 저하고 선후배 사이예요. 이렇게 내가 재학생 때 복학생으로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아트 매니지먼트, 그 예술 경영을 거의 돈 안 들이고 자원, 거기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만에 그걸 흑자로 만들어서 지금은 한 만성적자 매년 한 20억씩 마이너스가 되던 것을 지금은 한 이제 흑자가 한 1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그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처음에 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섬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가서. 그래서 정리를 하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소주병이 한 3,000병에서 5,000병 정도가 나온 거예요. 소주병이 그 섬에.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냥 유원지라고 그래서 옛날에 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는 유원지에 가면 술 마시고 이만한 트랜지스타 이만한 카세트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춤추고 나무 밑에서 술 먹다가 그냥 버리고 막 이렇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소주병이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주병을 가지고 모아라. 그래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전부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다 세척을 해서 그 다음에 담을 쌌어요. 이렇게 담을 쌌는데 이렇게 규격화되게 이렇게 탁탁 정확하게 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 가는 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싸가지고 밑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파고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그런 정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원이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는 이 사이로 소주병 사이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연두색도 들어오고 또 햇살이 비쳐서 이렇게 붉은색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영롱한 그런 색깔이 돼서 이 정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또 보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정원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슬정원이에요. 이슬정원. 왜 이슬정원이냐? 참이슬에 참자 빼가지고 이슬정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재미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여를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제 그림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개인전 할 때 했던 건데 이게 왜 이걸 했느냐. 이 가운데 막 집들이 막 굉장히 쌓여 있죠. 집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기설기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여기 불 좀. 네, 앞에만. 괜찮죠? 잘 보이죠? 얼기설기한 거는 이제 공업 재료, 화학 재료로 해서 제가 이제 질감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집들은 뭘로 만든 거냐 하면은 피자 박스로 만드는 거예요. 피자 박스. 그래서 피자 박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세히 안 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컵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저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피자 박스를 가지고 한번 언젠가는 작품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한 2007년도부터 계속 피자 박스를 이제 집에 애들이 피자를 시켜 먹거나 그러면 그걸 잘라 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계속 모아놨어요. 계속 모아놓고 그러다가 이걸 가지고 2009년도에는 작품을 이걸로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100호짜리 3개, 60호짜리 몇 개, 이렇게 해서 집을 그 당시에 한 수천 집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아주 집 걱정이 없었던 그런 한 해였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이 집이 이게 지금 다 피자 박스를 잘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핸디코트라는 거 있죠? 핸디코트라는 걸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발라서 약간 너무 이렇게 매끈한 그런 느낌이 들면 좀 느낌이 안 사니까 그래서 손으로 전부 이렇게 그걸 칠하고 만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입체감을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이런 작품을 만든 거죠. 이렇게 작품을 이게 버리면 쓰레기인데 활용을 하면 자산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 분당에 어디 병원에 로비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거의 몇백만 원을 내고 갖고 갔기 때문에 나한테는 자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버렸으면 쓰레기인데, 그죠? 그런 돈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근데 이거가 이제 100호짜리 그림이에요. 굉장히 집이 많죠? 예.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각 집들마다, 각 가정마다,
사정도 다르고 또 생기는 일도 다르고 사람 사는 모습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집을 이렇게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모니를 이루면 하나의 또 어울리는 하나의 그런 그 조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각 가정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모이면 또 이렇게 어울리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이런 작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제로는 제가 이제 상상력이 경쟁력이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루에 공상이나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상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할 때 상상력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제가 한 게 제가 뽑은 거는 그 미래학자들에 대한 견해, 미래학자들이 어떤 견해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뽑아서 엘빈 토플러하고 롤프 옌센, 다니엘 핑크, 리차드 왓슨 이런 그 4대 그 미래학자, 이 미래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엘빈 토플러는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으면 아마 거의 한 80 후반 정도 되는 분이고 롤프 옌센은 한 70대 초반 그 다음에 다니엘 핑크는 아직도 40대예요. 아직도 40대고 리차드 왓슨은 50대고 근데 이제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 그 엘빈 토플러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속도가 빠른 자가 지배한다. 속도가 빠른 자. 엘빈 토플러 알죠? 네. 속도가 빠른 자가 지배한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 대 2, 3, 4번이에요.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속도가 빠른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뭐 IT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컴퓨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변하고 굉장히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롤프 옌센부터는 견해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롤프 옌센은 뭐라 그랬냐면 세상은 상상력이 풍부한 자가 지배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이제 잊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너무 빨리 넘어갔네. 여기 이제 그 뭐 이거를 다 얘기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저서만 잠깐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의 미래, 권력이동,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은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읽혔던 그런 책이고 미래 쇼크 뭐 이런 책이고 그 다음에 프로슈머라는 그런 신조를 또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하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하더라도 또 어떤 거는 또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롤프 옌센이라는 사람은 이제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감성을 파는 사회 미래는 상상력이 풍부한 자가 지배한다. 그래서 어떤 그 물건이 아닌 꿈과 감성을 팔아야 한다. 미래는 브레인스토밍보다 하트스토밍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쭉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강조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빌 클린턴인가요? 대통령? 그때 초기에 그 부통령이 엘 고라는 사람이었죠. 엘 고라는 사람의 그 수석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빌 클린턴의 그 연설문이라든지 세계를 향한 그런 그 연설문 같은 거를 이 다니엘 핑크가 다 썼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 핑크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31살. 굉장한 석학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한 40대 중반,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미래가 온다. Fool You Mind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책보다는 제가 딱 한 권을 사라 그러면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새로운 미래가 온다. 이 책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사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능력 시대에서 예술적 감성적 능력 시대. 기술보다는 예술 감성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시대가 온다. 미래는 하이테크보다는 하이 컨셉 시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어요. 이 얘기를 한 지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그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6가지 조건을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디셈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가 디자인, 두 번째가 스토리텔링, 세 번째가 심포니, 네 번째가 엠파시, 다섯 번째가 미닝, 여섯 번째가 플레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우리가 이제 갖춰야 할 조건인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에는 그 안에 이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유머러스한 대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은 약간 우리가 정설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정황을 이렇게 살려서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요거는 이제 6가지 그 조건을 이렇게 쭉 풀어서 놓은 거예요. 여기 P&G의 CEO가 한 말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우리가 비누만 만들고 디자인을 안 한다고 보는 건 오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디자인한다.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디자인하고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디자인하고 우리 제품의 사용 경험을 디자인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디자인이다. 그래서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경험도 디자인이고 어떤 판매도 디자인이고 다 디자인이다. 그 우리가 무슨 화장품 여러분들 그 여성들은 이제 화장품 가게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고 또 남자들도 뭐 화장품 가게 요새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 때 그냥 거기에서 어떤 이 제품만 이렇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판매원들의 행동이라든지 또 그 안에 분위기라든지 또 그 안에 어떤 그 향기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해서 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디자인이 되지 않으면은 판매에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안경샵 같은 데도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손님이 왔을 때 우리 백화점 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뭘 구경하려고 그러면 판매원들이 막 따라붙어 가지고 손님 뭘 원하세요? 뭐 이러면서 막 너무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게 디자인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행동 디자인이거든요. 행동 디자인. 소비자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 이럴 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손님이 뭐 이렇게 보다가 그냥 종업원이 오면은 그냥 휙 도망가듯이 가버리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마이너스 행동이 있는 거예요. 행동 디자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화, 공감. 다니엘 핑크가
그 20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마라. 왜 계획을 세우지만?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해서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목표만 설정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라. 그래서 멋진 실수도 많이 해봐라. 실수는 자산이다. 대신 어리석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그것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다. 저도 이제 우리 과의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학교라는 것은 아카데미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카데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실험을, 무섭게 할 줄 알아야 돼. 실험을. 그냥 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실험을 못하고 한 발짝 나가질 못하고 자꾸 그러는 것이 굉장히 발전에 아주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수를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해봐야 되는데 해보질 않고 그냥 안 될 걸, 안 될 거야, 저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발자국 나가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 사람만이 자기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남의 실수를 가지고 자기 노하우를 만드는 거는 금방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남이섬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강우현이라는 사장이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원래. 시각 디자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책이냐, 이게. 무슨 책이냐. 이 남이섬을 처음에 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처마 밑에 이 총독 여인상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괜찮게 생긴 것 같은데 작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막 흙도 묻고 막 지저분하게. 그래서 이걸 싹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물가에다 세웠어요. 물가에다. 그 물가에다 세우니까 물이 이제 좀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올라오고 또 빠지면 또 발목까지 쭉 내려가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언제 갈 때는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물이. 그래서 저거 잠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걱정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시집을 만들었어요. 영문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가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나는 원래 물고기였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인간 세계에서 살고 싶어 차가운 물나라 그래도 정든 고향 떠나 따스한 체온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꿈꾸던 인간이 되고 싶은 큰바다 물고기였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뭐 한국 땅, 북한강, 남이섬으로 이렇게 왔다. 근데 이게 잘 읽어보면은 이게 어디 큰 바다 물고기였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의 그 로렐라이 언덕에 있는 라인강에 거기에 인어공주하고 자매였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사진을 들고 그리고 독일 대사관에 가가지고 실제로 자매결연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결연서를 여기 옆에다가 딱 이렇게 놓고 그러고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보면은 거짓말인지도 알면서 자꾸 이렇게 저걸 보면 그 인어공주가 생각나 뭐 이러면서 자꾸 인어공주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한 사기인데 이게 그 사기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스토리로 만든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서 있다가 나는 매일 배안을 살펴봅니다. 혹시 그가 타고 있을까? 이러면서 또 이게 또 하나의 무슨 공주병이 걸렸는지 공주 지금 왕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배는 언제나 그냥 떠나갑니다. 나는 언제나 그냥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한 사람의 인간, 나의 왕자님과 영원히 살아갈 상상 정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자기가 공주라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이 영가라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히트를 쳤어요. 어? 사기인데 이 사기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책 아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이건 난 이런 게 굉장히 난 마음에 드는 게 그 사진 하나 딱 찍어 놓고 거기에 글 한 줄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막 그 디카 같은 거 많이 찍잖아, 이렇게. 자기 셀카도 찍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많이 찍는데 그냥 찍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찍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다뤄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글을 막 장황하게 다는 것보다 이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딱 다뤄보는 그 훈련을 하면은 굉장히 상상력이 늘고 스토리텔링이 많이 늘어나요. 공대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안 중요한가요?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별로 안 중요해? 말 없이 그냥 연구하는 거야?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 이게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세계적으로.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이 있지요. 뭐 영어도 있고. 응? 이렇게 하찮고 비참해지는 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글을 단 거죠. 근데 글하고 너무 이게 매칭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죠? 심술도 나고 가눌 수 없이 외롭고 완전히 맥 빠져서 맥 빠진 것 같잖아요. 응? 뭐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지금 94 같은데 이거를 계속 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런 책이 있다. 그래서 뭐 시덥잖은 별명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떡진 머리칼에 시달리기도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떡진 머리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상상력 개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요즘 뭐 사진들 많이 찍으니까 사진 찍고 글 한 줄 한번 달아보고 사진 찍고 글도 좀 재미있게 그냥 너무 설명적인 글이 아니고 재미있게 약간 좀 풍자해서 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상상력이 늘어나요. 너무 설명조는 별로 그건 상상력이 안 늘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들 엄청 지금 부르는 앤드 가라오케. 응?
절묘하게 찍었죠? 큰 위험도 각오해야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리차드 왓슨이 나왔는데, 리차드 왓슨은 그렇게 저거진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기업 쪽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여를 한 그런 미래학자예요. 그래서 IBM이라든지 맥킨지, 코카콜라 등의 미래 트렌드 컨설팅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퓨처 파일이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고, 퓨처 익스플로레이션의 수석 미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적 사고보다는 감성적 사고가 경쟁력이 더 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감성과 디자인을 맡고 있는 우뇌가 경제 경영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또 조건, 인재가 갖춰야 할 조건이 뭐냐?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뭐 뻔한 얘기지만 읽기, 독서죠, 독서, 읽기, 대화하기. 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행하기. 여행하기는 진짜 여행이라는 것은 상상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다. 이 세 가지 패턴에서 연계성을 찾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창의성 개발은 작은 메모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노트북, 휴대폰이 별로 없을 때, 그때부터 제가 쓰던 노트입니다. 요만한 손바닥 노트, 요만한 거. 요만하죠, 요만한 거. 요만한 건데, 이게 요 앞에 구정문 앞에 가면 제일문고라고 있잖아, 제일문고. 오른쪽에. 제일문고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게 하나에 200원이에요, 200원.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기도 좋고, 그래서 그때, 100권을 사가지고, 100권이니까 2만 원밖에 안 해. 그래서 2만 원어치 사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좋아하는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5권씩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소포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작은 메모, 이런 것들이 어떤 자산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2000년도면 벌써 상당히 오래됐죠. 14년 전이죠. 2000년도에 제가 전주국제영화제 제1회예요, 이때가. 1회 때 미술 총감독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때 하면서 제가 이 전주영화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서 이걸로 포스터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파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까요? 그죠? 기억납니까? 안 나죠? 이걸로 그때 당시에는 홍보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애드벌륜도 띄우고 뭐 엄청나게 했는데, 그 엄청난 포스터나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왼쪽에 이게 찍찍찍찍 그려놓은 작은 메모에서 시작이 된 거다, 그런 얘기죠. 네? 재밌어요? 재미없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요것도 노트의 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2003년도, 2004년도에 호주로 교환교수로 갔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해마다 이제 튤립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튤립 정원이 굉장히 넓은 튤립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사람들이 뭐 몇만 명씩 이렇게 막 한꺼번에 들어가고 뭐 이러는 정원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서 아, 여기에 있는 이 튤립을 소재로 해서 한번 내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스케치를 한 겁니다. 이 스케치를 해서 어떻게 그렸냐 하면은 이렇게 그렸어요. 스케치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런 연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옛날에는 이 디카 같은 거 이런 거 휴대폰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응? 지금은 제가 이게 노트를 쓰고 있는데 지금 노트를 쓰니까 이제 이런 노트를 또 안 쓰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게 더 좋은데, 이거는 뭐냐, 그냥 이거는 어디 차 타고 지나가는데 호주에 가면은 그 나무가, 몸체가 나무가 새까만 나무가 있어요. 새까맣고 이렇게 여기는 막 이렇게 그 잔디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일명 그래스 트리라는 나무고, 또 일명 또 거기 원주민들이 까만 몸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막 산발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나무하고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블랙보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나무 이름이 블랙보이 이렇게 막 불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툭툭툭툭 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작으로 해서 이걸 한번 작품으로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 기따랗게 해서 좀 와이드하게 한번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또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능선이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네 작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할 때, 저는 스케치 메모를 많이 했는데, 뭐 글도 많이 있죠. 글도 이제 뭐 생각나는 좋은 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적어 놓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시각적인 이런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 놓고, 그리고 잊어버릴까봐 색깔까지 써놔요. 내가 이렇게 딱 생각을 할 때, 어떤 컬러 부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분위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그때 아니면 또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 분위기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맨 위에 여기 달은 블루 셀레스트, 바탕은 울트라마린 블루, 나무는 라이트 그린, 뭐 밑에 언덕 같은 거는 연청록색,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네? 그림 괜찮아요? 이게 쌍용그룹의 사보에 연재됐던 그림이에요. 이 쌍용그룹의 그 사원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원래 1년만 하는 건데 그 1년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년을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쌍용 여의주죠. 여의주. 쌍용이니까 여의주를 물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의주 이렇게 이제 왼쪽에 이런 스케치를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그림으로,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 유후인이라는, 규슈 지방에 있는 유후인이라는 마을에 갔다가 스케치를 한 건데, 지금 같으면 그냥 사진을 찍을 텐데 이게 그림을 그리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빈티지한 카페예요. 카페인데 그냥 더 블루라는 카페인데, 막 먼지도 막 쾌쾌하게 쌓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창문이 이렇게 틀어졌어요.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그런 게 형태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내 캐릭터나 뭐 여러 가지를 넣으면은 재밌겠다. 그러고서는 스케치를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깨끗하게 됐어요. 좀 빈티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는 그 핸디코트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입체감을 좀 이렇게 낸 다음에 가운데 이제 그 사이사이 창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울릴 만한 캐릭터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제 이렇게 완성한 그런 거죠. 이것도 어디 병원에 지금 잘 손님들이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이 나뭇 이파리들이 이렇게 건물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건데, 요것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만들고, 요거는 그 2010년에 미국에서 개인전 할 때 나갔던 그림이에요. 요것도 이제 2010년에 한 건데, 요거는 또 어디 저쪽 남쪽의 어느 대학의 총장님이 탐내가지고 총장실에 지금 걸려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매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이거는 지금 메모 추리에 변형된 형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메모를 할 때 체크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메모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할 일 뭐 해가지고 쭉 메모했다가 되면은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완성된 거는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시장 갈 때도 뭐 이렇게 적어놓고 산 거는 이렇게 체크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항상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메모가 굉장히 재미있어져요.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 마인드맵을 한번 완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미래, 발전, 보완, 만족, 수리, 뉴,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계속 뻗어나가는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뻗어나간다. 뭐 이렇게 해서 쭉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서학 아트 스페이스라고 저쪽 교대 부속 초등학교에 있는 거기에 갤러리를 새로 이제 오픈을 해서 거기 이제 개관 초대전으로 해서 한 달 정도 개인전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전 하면서 이렇게 한 광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컵도 만들고, 컵 10,000원, 이 10,000원짜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그림. 그래서 약간 좀 민화풍의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것들. 여긴 잘 보이네. 여긴 뻘겋게 보이는데. 그림 재밌나요? 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홍찬석 갤러리 이렇게 쳐도 되고, 일터홍.com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는데, 홍찬석 갤러리 이렇게 치면은 제 그림이 96년도부터 개인전 했던 그림들이 쭉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4년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 아직 이런 그림은 아직 안 올렸어요. 좀 있으면 이제 올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라는 것이, 저는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이런 개념들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대생은 그림을 잘 그린다. 뭘 잘 그리냐?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걸 잘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상상력이거든요. 상상력. 그래서 얼마나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의 날개를 달아서 그림을 그리느냐. 그래서 이 잉어가 있는데, 이 잉어 등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잉어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없죠? 근데 이런 꽃
흙과 이 잉어를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냥 어울리잖아요. 그죠? 네? 안 어울리나요? 여기 밑에 이렇게 뭐 바위 같이 이렇게 된 거는 그 실제로 민화에 나오는 그런 이렇게 막 파도 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바위예요. 바위를 나는 이렇게 현대적으로 좀 직선화 시켜서 내가 다시 이렇게 리폼을 한 거죠. 아까 그런 건 컬러가 굉장히 화려한데 이건 또 차분하죠, 그죠? 차분 시리즈 4개. 이렇게. 요것도 어디 저기 해운 회사 사장님이 4개를 싹 갖고 갔어요. 해운에 뭘 쓰려고 그러는지. 이제 끝났어요. 뭐 여러분들 강의 평소에 듣는 강의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죠? 네? 상당히 달랐는데 어떻게 뭐 좀 느낌이 좀 왔습니까? 하여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전공 여하를 불문하고 전공이 어떻든 간에 젊은 사람들의 어떤 미래는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그 훈련을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평소에 그냥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어디를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그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조금씩 계속 쌓아 나가야 그게 되는 거지. 어느 순간 뭐 요번 방학 때 내가 상상력을 한번 집중적으로 키워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아까 얘기했던 뭐 메모 같은 것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어떤 그 글을 달아본다든지 뭐 다른 어떤 방법이 또 있으면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매일 그렇게 저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 여러분들 앞날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